네, 최근에 체육계를 둘러싸고 각종 구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상임위 중 특히 문체위 전체 회의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날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 그리고 체육회를 향해서 괴물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체육회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좀 엉망이 됐고 팬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낡은 관행, 오래된 습관,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안세영 선수가 15쪽짜리 편지 형식의 건의문을 보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보고 되게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적인 조치를 꼭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성치훈 의장께요.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화부 장관이 체육회를 향해서 제일 가까운 유관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괴물이 됐다는 말을 할 정도로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배드민턴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조사를 하자는 것을 이제 문화부가 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무엇이 조정돼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자체 진상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조사비를 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라라고 조정 명령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이번 문체부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가 지금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안세영 선수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작은 공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안세영 선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세영 선수 정도의 슈퍼스타도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뭐 손흥민급이냐, 네가 박태환급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급이 안 되는 선수들도 국가대표로서 국위 선양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릴 수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그러면은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가 뭔가 이런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안세영 선수 정도 되면 풀어줄게. 그 선수 되면 개인 후원 아니면 뭐 부당한 뭐 빨래 이런 것들 풀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정말 그 조금 순위가 낮은 선수들도 그런 부당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판을 아예 바꿔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선수들에 대한 조사, 진상조사, 그리고 과거에 몸 담았던 그 국가대표로서 몸 담았던 그런 선수들에 대한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해서 이걸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문체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문체위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공방을 벌였다기보다는요. 비슷한 목소리로 체육계를 향해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 정말 대한체육회 해산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진짜? 선수들이 피곤해서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지금 공안공단에서 지정한 장소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캠프 하셨대요? 해병대 가서 왜 하신 겁니까?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등등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제기한 그런 문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그런 감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회장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낡은 관행이라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민영배 의원이 언급한 해병대 캠프. 여러분 해병대 캠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뭐 지옥 훈련 이런 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해병대 캠프. 자, 한 문체위 위원은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것 같다라면서 꼬집기도 했는데요. 김민수 대변인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해병대 캠프 지금 23년 12월에 14개 종목 선수 약 400명을 해병대 캠프에 2박 3일인가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경기도 포항에 있는 거기요? 해병대 1사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 캠프에 보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뭐 진짜로 해병대 훈련하듯이 제가 봤었을 때는 무슨 나무통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한 것은 아니고 군복을 입고는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정신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체육회가
체육회가 지금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행동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까지 다 싸잡아서 조목조목 다 비판해 나가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찌겠거나 이런 정도의 자율성들은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단지 해병대 캠프에 간 것 중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선수들을 더 배려했으면 하는 것들은 한 4, 5일 전에 이 일정을 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시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네, 그런데 이제 2박 3일 일정들을 선수들에게 급하게 알렸고 4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지만은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이게 뭐 비난할 이것까지 싸잡아 비난할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가 비판받을 부분 정확하게 비판하고 아까 성추윤 부의장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더 나은 체육회가 되지 않겠는가? 체육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그 직전에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최상병이 바로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이었고 그 해병대 1사단장이 뭐 이 수사 외압에 또 관련돼서 주목을 받았던 그 사람 맞죠? 임성근 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부대인 네. 거죠? 네네. 네. 근데 이번이라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의 그 어제 그 이제 상임위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기도 하고 또 뉴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체육계의 낡은 관행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유인천 장관의 말이 자꾸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체육회를 향해서 괴물이 됐다는 말까지 했어요. 자, 장관이 자기 가령 관계 밀접한 유관단체장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괴물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사실 권위주의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를 감시 감독하는 그 기관이 문체부의 한 말 한마디에 네. 체육회가 모든 걸 다 따라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체육회도 나름대로 민주화됐다. 네. 자율적으로 회장단을 뽑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관리 감독 관청인 문체부의 여러 가지 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육회는 정부 예산을 쓰면서 이 관리 감독 기관의 일종의 뭐랄까 지시를 간섭으로 네. 나름대로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개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화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 운영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장의 일종의 그 이 협회를 사유화시키는 네. 그러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기용 체육회장 같은 경우 지금 3년 이내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체육회는 말 그대로 이기용 체육회장의 이 개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1세기 선수인데 협회는 19세기 협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협회의 임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지금 예산의 문제라든지 처우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체육계 임원들이 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억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유인천 장관의 따가운 질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문체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체육계를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올림픽 참관단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혀 체육과 관계없는 종교 인사들, 또 무슨 병원 행정원장 이런 분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거죠. 수협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은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kg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과 성당,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데 선수들을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보내줍니다. 네, 안성원 기자. 네. 방금 영상에서 그 체육회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네. 올림픽 참관단이
그 이전에 뭔가 체육회에 좀 도움을 준 분들에게 뭐 보은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가줬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 논란이 됐던 올림픽 참관단,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파리올림픽 참관단으로 네. 들어왔는데요. 이 명단에는 지방체육회 임원이 아니라 비체육회 인사가 오히려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하나씩 보면 이기흥 회장도 설명했는데 이 수산물 협동조합장, 그리고 민간병원의 행정원장, 또 세계한인연합회 총연합회 이사,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같은 이 올림픽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비체육계 인사들인데요. 이 참관단은 항공료 빼고는 체류비 일체를 지원받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이번 파리 참관단에만 6억 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현재 이 해당 참관단 선정에는 별도의 기준이나 선발 이런 좀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선발 네. 조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체육회 각 부서에서 명단을 올려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최종 결재하는 방식이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